자, 공판 절차입니다. 자, 제1절 기본 원칙을 봅니다. 자, 공판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자, 공판기일의 절차가 있고 공판기일 외의 절차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광의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 공판기일의 절차를 협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공판 중심주의가 있네요. 자,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여기 제도적 표현 나와 있죠? 1, 2, 3, 4 나와 있고 강화하고 있는 것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원칙을 보죠. 자, 첫 번째 공개주의. 자, 공개주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때 일반 국민에게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공개주의라고 하고 이 공개주의는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헌법조문 제27조를 보면 사망 나와 있죠. 마지막 줄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끊고요. 단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보죠. 우리 헌법에서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자,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 공소 제기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조문 없잖아요. 27조나 109조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는 읽어보시고 자, 재판 공개 원칙이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전자셈을 치시고요.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도 아니다. 왜? 이 내용은 헌법 조항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 건 보세요. 자, 만약 이 공개주의를 위반했다면 그 효과는 항소이유가 됩니다. 항소 상고이유가 되고 자, 판례가 출제가 잘 되죠? 이 판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공개금지 사유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에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침해가 되겠죠. 침해가 된다. 따라서 증언의 증언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 능력도 없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달리 볼 수 없다는 말은 증거 능력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를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1번. 즉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침해라고 봤잖아요. 자, 이 논리는 마지막 줄에 공개금지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쵸? 동그라미 2번 한번 해보세요. 금지 결정 사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위반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도 2번도 전부 다 침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1번은 되는데 2번은 안 된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밑에 판례 가보죠. 자, 법정에서 공개 금지 사유로 규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그렇죠?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가족들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었던 사정이 과연 금지 사유가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공개한다 했잖아요. 공개한다 했는데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것이 그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 갓난아기 얘기 쭉 나와 있죠. 이것은 뭐다? 그 헌법 단서에 나와 있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국가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 사유가 된다 안 된다? 금지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공개 금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다. 침해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나요? 됐고. 자, 공개주의 제한 나와 있네요. 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호를 보면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 한자에 한해서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즉 헌법에서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밑에 보면 법정에서의 규모가 크고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 법정 공개된 재판에 법정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방청 규모라든지 이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재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서 방청 허용하는 것은 이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판례도 보시게 되면 규모라든지 질서 유지 등 원활한 진행을 고려하기 위해서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조문 아까 일단 말했죠. 자, 심리와 판결은 공개입니다. 공개. 이게 원칙인데요. 일단 끊어보세요. 여기서 심리 동그라미.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결정, 즉 직권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판결은 뭐다?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입니다. 반드시 공개. 그래서 이 다만 앞에 심리와 판결 이렇게 집어넣으면 틀려요.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입니다. 요 1항 체크 한번 해보세요. 출제 잘 됩니다. 자, 나머지 거 보시고 자, 그 밑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즉 직권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소년사건 봅니다. 자, 소년사건 같은 경우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리는 비공개인데 이 심리 비공개가 보호사건일 때 그래요. 보호사건.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 보호사건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형사사건은 뭐다? 형사사건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뭐다? 이 조문은 보호사건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밑에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 차폐시설을 통해서 증인신문할 때는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자, 누구든지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즉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자, 2항 볼까요? 자,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원고 피고 등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그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원칙이긴 한데 일단 끊어볼게요. 자, 여기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요, 공익성을 갖췄을 때는 동의를 묻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 이거 어느 때 그랬었지? 박근혜 대통령일 때 그랬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탄핵 사건 할 때 공익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를 물어보았는지 안 물어봤는지 알 수가 없지만 공익성을 갖췄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의 그 심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공개됐었습니다. 그렇게 예외가 있다는 걸 봐두시고 다음 자, 퇴정명령 나와 있죠.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입정 금지라든지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거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로 구두변론주의입니다. 자, 밑에 법조문 가보죠. 자, 판결입니다. 판결은 구두변론이 원칙입니다. 그쵸?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다른 조항이 없다면 그쵸? 그러니까 구두변론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 변론은 있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그렇지 않다. 이 조문도 곧잘 나와요. 봐두시고요. 자, 공판장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죠. 구두로 합니다. 자, 그 밑에 구두주의 읽어보시고, 자, 구두주의 여기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구두주의는 실체를 형성하는 행위에서 타당하고요. 절차 형성 행위에서는 구두주의보다는 서면주의로 하면 됩니다. 자, 구두주의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공판장에서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판조서를 쓰게끔 하게끔 되어 있죠. 그 조문이 밑에 겁니다. 즉 공판기일에 절차에 참여한 그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쓰죠. 자, 변론주의 나왔네요. 자,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충실한 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 그 제도적 표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중에서 미음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호신 문제도 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 교호신 문제도가 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밑에 CF 나와 있죠. 직권에 따른 증거조사라든지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이라든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죠. 변경 요구 법원이 하잖아요. 그것은 직권주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 CF도 좀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로 직접주의입니다. 직접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판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이 있고 실질적이 있는데요.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실질적 직접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본 증거만을 가지고 삼아야 되는 것이 재판해야 되는 것이지 대체물 갖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 보죠.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것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가 있고 이게 뭔데? 형식적 직접주의죠. 그리고 원본 증거를 갖고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대체물을 사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실질적 직접주의였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형식적 직접주의와 실질적 직접주의를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직접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다라고 봤고, 물론 이제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되지만 판결 선고는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집중심리주의네요. 집중심리주의. 그래서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돼야 하고 심리 이틀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해서 심리하는 것을 집중심리라고 합니다. 자, 법조문을 보죠. 법조문. 자, 심리는 집중돼야 한다. 이틀 이상 필요할 때는 매일매일 법정을 열어라. 그치? 개정해라. 그리고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 체크해 볼까요? 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매일 개정하지 못할 때는 전회 공판기일로부터 자, 빨간색 뜨시고요. 14일 동그란 숫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7일, 10일 틀립니다. 14일입니다. 2주 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라. 자, 됐고, 자, 그 밑에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사망을 보시게 되면 여기 14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 14일입니다. 자, 올라가 보면 판결 선고는 판결을 종결한 그날에 합니다. 판결을 종결한 그날에 한다. 이것을 즉일선고라 그래. 즉일선고. ik일선고하면 틀려요. ik일선고가 아니다. 그 다음날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일 때립니다. 당일. 자,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일단 끊어보시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따로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 그 날짜가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이 부분. 따로 날짜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 날짜는 변론 종결 후 14일 내로 정하라. 고 했어요. 색깔 칠할까요?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변론을 종교한 그날입니다. 이걸 직일이라 직일 선고의 원칙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집중심리주의를 실현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집중심리 제도는 모든 동그라미,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이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됐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으로 집중심리주의가 확대되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12년도 경감부에 나왔어요. 자, 두 번째로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밑줄 그시고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여기 1번, 2번이 좀 잘 나와요. 자, 다음 고의로 이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것. 또 집중심리주의를 실현하게 한 제도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감치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집중심리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하나, 두 개, 요 세 개, 네 개, 요 다섯 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공판심리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심판의 대상, 그쵸? 공소지기가 있어야 심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소지기가 없다면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이다. 검사가 고하는 것만 판단하겠다. 고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 대상 나와 있었죠? 이원설, 우리 저 앞에서 배웠어요. 이원설. 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이 일단은 현실적인 심판 범위 대상에 들어오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잠재적 심판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잠재적 심판 범위가 현실적으로 되려면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판례 보죠. 법원의 심판 대상이라 하는 것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소사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사실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발전됨에 따라서 추가나 변경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이 또 심판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심판 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밑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심판 범위 대상이 되지 않으면, 즉 1번, 2번, 3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왔다 세묻혀봐요. 그러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불거불리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안 했다 하더라도 잘못은 아니다고 봤죠. 그쵸?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보시면 공소장에 명시되어야 한다니까요. 명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반이죠. 위반이 아니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심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됐고, 그 다음 여기 몰수추징 나왔네.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 형법 시간에 배웠는데, 그쵸? 몰수추징은 어느 판결 할 때 한다고요? 실체 판결일 때. 실체 재판에서 한다는 얘기죠? 형식 재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체 재판까지 오려면 공소 제기와 관련을 맺어야 됩니다. 즉 공소 제기조차가 되지 않았다면 몰수 추징 실체 재판을 못 드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수 추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불거불리 원칙이 위반된다. 위반된다. 그래서 여기 위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재판하면 안 되는데 재판했기 때문에 위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가 제기도 않았는데 몰수증 때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 이 동그라미 2번 판례는 형법 시간에도 많이 나왔어요. 출제가. 자, 그리고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야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예비적 심판 청구도 없는 것을 모욕죄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거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볼까요?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묶어보면 보세요.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자, 이건 밑줄 그지 마세요. 업무상 과실치상에 따른 교통사고 처벌법 위반죄 하나, 무면허 운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죄 하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죄를 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요 무면허 운전 부분에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이 어디 있어?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이 부분이죠. 즉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거를 지워볼게요. 여기 지열을 보면 여기 무면허 운전 하나 있죠? 그리고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가 있네요. 그러면 뭐예요? 1번, 2번, 여기 3번, 4번이죠? 즉 검사가 피고인을 4개, 하나, 둘, 셋, 4개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 취소했다는 거야. 공소 취소. 그러니까 2번을 공소 취소한 거죠? 그러면 1번, 3번, 4번만 공소 제기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랬다면 이 공소 취소한 이 무면허 운전 부분은 공소 취소해버렸으므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형과 그게 무면허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 가중을 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치? 왜 공소 취소한 부분을 왜 판단해 줍니까? 그쵸? 그 부분을 판단하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해줘서 경합범 가중하게 되는 것은 불법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자, 상상적 경합은 수재죠. 수재인데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자,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추가하면 돼야 한대요. 일단 이 상상적 경합이 수재라고 한번 적어봐요. 수개의 죄인데 하나의 죄로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주려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공소장 변경 절차를 안 거치고 공소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불법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뜻이에요. 다음. 어느 범죄 사실이 특별법과 일반법 모두에 해당됩니다. 모두에 해당되는데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일반법에 대해서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불법분리 원칙에 따라서 만약 여기서 일반법의 청구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일반법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법 위반의 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분리니까.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검사가 적용법조의 옥이나 누락으로 잘못 기재된 법조문에 기하였다면 법원이 그 옥이나 누락을 바로잡아서 직권으로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 위반죄로 처단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꺽쇠 2번에서 오기와 누락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요 부분은 뭐예요? 검사가 일반법의 죄를 기소하면서 일반법 청구를 구하고 있는 것은 오기나 누락이 아니라는 거지. 오기나 누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기나 누락이 아닐 때에는 검사가 일반법만 기소했고 일반법 적용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법에 대해서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특별법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오기나 누락이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이 직권이라도 그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아서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특별법 이렇게 적시하면 돼요.
꺽쇠 1번, 2번, 꺽쇠 2번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꺽쇠 1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꺽쇠 2번은 거의 안 나오고요. 꺽쇠 1번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여기서 위배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했습니다.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안 해줘도 됩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배워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때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라면 굳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하지 않고서라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오김이 분명한 것은 증거에서 바로잡아서 인정해도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지?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했기 때문에 없을 때는 굳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라면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오김이 분명할 때 바로잡아서 인정하는 것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요 동그라미 2번 판례는 형법 시간에도 나와요. 누범 파트에서.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전과 사실을 이 전과 부분은 공소장에 굳이 기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리 처단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숙지해 두세요. 그냥 숙지를 해 두시고 형법 시간에도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건 굳이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가 있다. 즉 전과 사실은 뭐다?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장 1번지 위반되지 않아요. 판단해도 위반은 아니다. 뒤에 배울 겁니다. 자, 법정형의 징역과 벌금형이 병가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재량으로서도 징역형을 때리지 않고 벌금형을 때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 평가형이니까요. 그렇게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여기까지입니다.